와, 나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그렇죠. 백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한 20년 해보셨으니까 요즘 돌아가시는 분 연령대가 한 몇 살 정도 돼요? 예전에는 이제 환갑만 지나면 어른이라고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요즘은 환갑 때 돌아가시면 어린 나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시는 이 연배에서는 요즘 많이 돌아가시는 연배가 80대 후반. 90대.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출산을 한 그 상가도 92세 어머님이셨어요. 투병 생활도 얼마 안 하시고. 너무 다행이다, 예. 그래도. 나라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이런 제도가 잘 돼 있어서 100세, 백수를 누린다라고 하시는 세대가 도래합니다.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이 많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제일 오래 사신 분 몇 살까지 보셨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제일 어르신이 103세 돌아가시기 6개월 전까지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와, 대박. 거동도 하시고 다 하셨대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참 복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조회사 한다 그러면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도 시선이나 대우는 좀 어때요?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때는 야 대학 나와서도 왜 그런 걸 해? 너 수학 선생하다 왜 그런 걸 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게 99%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젊은 분들이 4년제 대학도 이게 있고요. 장례 학과가? 지도학과가 서울에 있습니다. 멋있네. 을지대, 명지대 오. 다 있고요. 또 밑에 보면 동부산대, 그다음에 서라벌대, 동대전 2년제 대학도 있습니다. 와. 그리고 또 장례 지도 이거를 배출하는 평생교육원도 많고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조회사가 제일 먼저 들어온 연도가 1982년에 부산에서 늘곁에라고 하는 부산 상조가 1호 상조였습니다. 1호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돼서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대가족 문화다 보니까 집례를 도와주시는 집안 어르신들이 그렇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조회사가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야, 우리가 하면 되지. 그거 돈 주고 몇 그렇죠. 끼냐? 막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제 88년 서울 올림픽 때 부각이 좀 됐다가 어. 그런데도 많이 이제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2005년도에 장법 중에 화장이 50%를 넘어갔었어요. 그때 상조가 부각을 합니다. 일반 분들은 화장 예약을 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모르지. 근데 상조회사에서 이제 화장 예약을 해주고 필증을 받아주고 이거를 무기 삼은 겁니다. 그때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 수 없다라는 그런 또 소문도 돌아서 그때 아까 떴네. 말씀드린 300 몇 개가 이제 갑자기 뜨게 됐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뭐 폐단으로 인해서 지금은 78개가 있지만 그때 이제 상조가 많이 붐이 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례식장 가니까 화장장부터 정하더라고. 왜냐면 너무 밀려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화장 문화가 지금 제가 판단하는 97%까지 올라왔어요. 3일장 치르는데 화장을 못해서 4일장이나 맞아, 맞아. 5일장이나 아니면 타도시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다 각 도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세금으로 운영이 되겠죠. 타 지역 가면 돈 더 내야 돼. 맞습니다. 억울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화로에 맞아. 똑같은 연료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하는데 대구로 예를 들면 대구 시민은 18만 원입니다. 바로 옆에 경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화장장 바로 옆에. 네네네. 화장장이 더 가까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70만 원입니다. 와. 타도시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불합리한 이런 거를 가지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님비 현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화장장 반대하시는 분들 나중에 아이고 괜히 반대했네 이러겠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화장장은 짓지 못하고 맞아. 그다음에 시민들은 자꾸 이제 원성을 이제 하고 나니까 경산시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18만 원 이후에 52만 원을 내가 사망 신고할 때 주겠다라고 편법 아닌 편법을 사용하는 이제 지자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네. 있죠. 세금으로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악플 좀 그만 다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한 거네. 평안 드리면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대표님처럼 네.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TV에서도 그러니까. 섭외가 와서 거기에서 또 찍기도 하고 후불제의 제일 큰 단점이 이겁니다. 죽음이 도래를 하면 가장 큰 슬픔이 임박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다 없어져요. 저하고 친한 친구들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 다른 데하고 이제 정리가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 비로소 누가 있었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멤버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후불제지만 멤버십 가입비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서 10원짜리 하나 안 나가면 기억을 못 하는데 맞아.
내 주문에서 뭐 100원이다, 만 원이다 나가면 기억을 더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비싸게 팔면 더 팔린다잖아. 그렇죠. 그래서 멤버십 10만 원, 30만 원, 300만 원 이런 게 멤버십이 있는데 이렇게 가입을 해서 큰일이 발생될 때까지 저희들이 케어를 해드립니다. 99%가 어머님 본관을 모르세요. 아버지는 알죠. 아버지는 왜냐면 내 본관이 아버지 맞아. 본관이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본관을 모르셔서 새벽에 이모라든지 외삼촌한테 전화를 하는 분들이 거의 그럴 대부분입니다. 수도 있겠다. 근데 전화하실 외삼촌이라든지 이모님이 계신다라면 괜찮지만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호적 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떼봐야 돼요. 어머님 본관을 모르세요. 저희들은 멤버십 회원이 되면 단톡방에 챌린지 같은 걸 합니다. 투두리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분들에게 장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죽음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같이 논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회원들은 10만 원짜리 멤버십입니다. 후불제지만 그래도 이제 케어도 해주면서 선불로 조금씩 받아놓는 거네. 나중에 그만큼 까주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선불식처럼 매달 얼마씩 내는 건 아닌 거죠. 아니고요. 멤버십 가입 한 번만. 네, 한 번만. 한 번만 내시고 이것도 나중에 큰일이 발생됐을 때 현금화 시켜드립니다. 까주면 되니까. 그쵸.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막 인구가 너무 줄었잖아요. 우리 초중고 때 강남 8학구는 정말 막 초등학교 오전 오후반도 있었고 맞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막 18반까지 있었거든요. 7, 80명이 한 반. 반에서 30등 하면 중간 이상이야. 요즘 거의 꼴등이지만 말 그대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상조 회사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미래 전망은 좀 어때요? 상조 회사가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여기에 뛰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이제 제재를 받으니까 이제 건실한 상조회사들만 살아남았는데 요즘은 연간 한 32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32만 명. 근데 출생률은 그렇게 안 되죠. 점점 인구 소멸이 됩니다. 웨딩,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선생님들은 지금 자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겠다. 근데 아직까지 상조회사는 전망은 향후 20년까지는 밝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수많은 상조회사가 있잖아요. 네. 평안드림만의 강점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아까 여러 말씀 해주셨지만. 평안드림만의 강점은요, 돈으로 안 보고 이 슬픔에 처해 있는 이 유가족들의 마음까지 케어를 하는 겁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3의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제가 20년 동안 많은 분들을 모시면서 크레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암담하고 슬프기만 했던 이 장례가 그래도 꽃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너무 보람이 네, 제가 보람을 느꼈고요.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입니다. 저희들은 상품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좀 제대로 딱 있어야 좋죠. 그렇죠. 아 근데 사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분들에 맞춰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상품에 있고 그 상품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타 도시에 있는 다른 지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않고 기본적인 뼈대는 비슷하지만 고객들에게 맞춰서 타닥탁탁탁 그렇게 하는 거고. 3일 동안만 많은 분들이 계세요. 상복이 필요하시겠죠. 그럼 상복 많이 넣어드려요. 근데 출산할 때 다 학교 가고 직장 가서 못 간다. 그러면 리무진만 아니면 버스만. 그러면 그걸 또 빼드리고 여기에 상복을 입으시는 데다 올려드리고. 그런 건 괜찮네. 제가 그러면 출동하는 우리 팀장님들이 이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돌려드려요. 물론 저희들도 회사 마진이라고 하죠. 수익이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장사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윤을 최소화해서 가족분들과 같이 나누겠다라는 게 저희 평안드림만의 생각이고 평안드림의 장점입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돼요? 여기 연락하고 싶으신 분은? 전국 대표 번호입니다. 장례 접수는요. 1599-1780입니다. 그리고 연락 주실 때 헤드헌터 윤재용 프로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라고 하면 제가 뭘 하나 더 드려도 더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한 20년 하시면서 직업병이나 버릇 같은 거 있으세요, 막?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다가도 벨소리 3번 울리기 전에 받는 버릇이 생겼어요. 또 한 가지는 명절을 세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좀 그러네. 기독교 교인으로서 그런 걸 잘 믿진 않지만 우리 업계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위에서 열차가 내려와서 고인분들을 한꺼번에 다 모시고 간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명절 전에는 조용합니다. 근데 내일이 만약에 추석이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연달아서 터집니다.
아, 그것도 희한하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약간은 압니다만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명절을 세본 적이 없어요. 상조회사 하면서 제일 힘든 건 뭐예요? 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회원분들이. 저희는 성심성의껏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금전적으로만 저희들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듭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런 진상도 봤다. 힘들게 했던 사람 없어요? 제 자랑입니다만은 진상인 고객분들을 만들진 않아요, 미리. 운이 좋으시다. 왜냐하면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들하고 출동을 해서 저희한테 100%안 하셔도 됩니다. 상담을 나눠요. 이래쿵 저래쿵 얘기를 해서 이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상인 분은 없는데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저희들은요 카드 의무 보유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시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려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서울에 계신 회원분들이 대구에 내려오셔서 저희한테 얘기하십니다. 현금 줄 테니까 까둬! 그러면 현금으로 주시거나 카드로 주시거나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은 카드 의무 보유 업체가 아니라서 속칭 고발하셔도 저희들은 뭐 데미지가 없습니다. 왜? 현금 영수증 발행해 드리면 되니까요. 그렇지. 근데도 계속 그것을 빌미로 저희들 용어로 후려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계속 하시는 진상분이 계셨어요. 가격 갖고 장난치는 진상 고객도 있었는데 지금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푸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서 고함을 많이 지릅니다. 자중은 하지만 네. 그런 거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20년 동안 상조 관련 일 하시고 지금 대표로 회사도 운영하고 계신데 진짜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어요? 재미라기보다도요. 네. 가슴 찡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예. 제가 이제 이 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제 시골 장례식장에 출동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갔던 그때인데 네. 시골은요 돌아가시면 영안실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커튼을 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그 자리에. 근데 그때도 새벽이었어요. 한 2시에 연락을 받고 제가 그래도 시골이지만 거주했던 데하고 얼마 안 돼서 출동을 했을 때 따님이 한 분 계셨어요. 따님이 이제 지키고 있었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따님이 거기 계셨죠. 출동해서 따님과 인사를 몇 마디 나누면서 이제 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정말 몇 마디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왔냐라고 하면서 아 진짜로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심장마비 걸렸겠다. 지금 같으면 괜찮은데 와. 그때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왔냐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 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환청도 아니고 실제로. 진짜. 나중에 우리 따님에게 들었던 얘기가 제 가슴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오빠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주죠. 상주님이 계시는데, 아버님하고 의절해서 한 10몇 년 얼굴을 못 뵀답니다, 아버님이. 아이고, 불효자. 근데 병석에 계시면서 아들만 찾으셨대요. 와. 근데 제가 와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들이 온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따님이 얘기하기는 오빠가 온 줄 알고 아빠가 그렇게. 아버님의 표정이 너무 기뻐하신 표정이었고 너무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저 웬만하면 잘 안 우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이제 나누시고 난 다음에 10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와, 너무 그 신기하다. 표정은 정말 제가 잊지 못합니다. 아버님은 이제 난 다 이뤘다.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표정. 아직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와, 나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그렇죠. 그 아들 왔나 모르겠다. 아니요. 끝까지 안 오셨습니다. 20년 차 상조회사 김학권 대표님 수입은 얼마나 되세요? 들쭉날쭉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얼마씩 받는 선불식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장례를 치러야지만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달은 장례가 한 건도 없으면 수익이 제로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달은 뭐 연달아서 많이 발생을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편적으로 영혼에서 네. 한 1,000만 원대? 우리 헤드헌터도 누구 이직을 시켜줘야 돈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고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은 방송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기모라서 너무 따뜻해. 보이세요 이거?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보이시죠? 예. 요 인성이 미래다. 제 유행어인데 유튜브 스토어에서 제 굿즈하고 쿠팡 상품 팔고 있으니까 구입해 주시면은 소정의 수수료가 나오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한번 채려볼까? 하는 이 후배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 상조회사 취업하고 싶은 분이나. 제발 돈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 진짜 명언이다. 예. 장례는 사람이 답입니다. 만나는 장례 지도사님, 만나는 우리 접객 도우미님, 만나는 우리 영구차 리무진 부장님들, 그다음에 또
뭐 하장장에 계시는 분, 2차 장지에 하시는 분들, 사람이 답입니다. 우리 대표님은 사람이 미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사람이 답입니다. 상조 회사를 개업을 해서 영위하시려고 하시는 분, 장래 지도사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방법도 알려드리지만 먼저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돈 된다. 저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겠다. 돌아가시는 분은 한정이고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봉사자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때문에 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한 달도 버티지 못하십니다. 봉사자의 마음, 그 마음이 있으실 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드림 김학권 대표님,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앞으로의 목표는요, 저의 이러한 학관 마인드를 같이 영위하실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의전팀들만 있습니다. 영업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국적으로 영업팀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제가 이제 평생교육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봉사하실 수 있는 장래 지도사를 키우는 양성원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도 나오고. 그렇죠. 공식 질문, 평안드림 김학권 대표님에게 죽음이란? 저에게 죽음이란 명확한 명제입니다. 죽음만큼 명확한 명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루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명확한 명제, 죽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일 추운 날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학권 대표님 앞으로 대박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터스 여러분들한테 녹화 후기 및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과 이렇게 와서 저의 20년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헌터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고 유튜브 스토어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재홍이었습니다. 인성이 미래다. 사람이 미래다. 안녕.